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용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꽤 크게 하락했던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큰 틀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에 반등을 시도했던 것이 네. 힘이 좀 약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은 뭐 오히려 좀 좋게 나왔죠. 네. 특히 이제 서비스 PMI 같은 경우가 예상을 좀 넘는 수준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것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지난 주말에 있었던 고용도 지금 너무 왕성하고 서비스 이런 활동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 약간의 실망감 이런 것들이 좀 오늘 나왔습니다. 뭐 지난주 이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어떤 적극적인 어떤 반등의 계기를 아직 찾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금리나 달러가 오늘 조금 다시 좀 반등하는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급등한 이후에 좀 반락한 이후에 다시 오늘 좀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큰 폭 자체는 크지 않았고요. 3대 지수는 1.4에서 한 2% 정도까지 오늘 전체적으로 좀 내렸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지난 금요일 날은 한 5개 정도가 올라가고 6개가 내렸는데 오늘은 11개 섹터가 예외 없이 오늘 전부 하락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3.6%대로 다시 오늘 좀 반등한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미국 달러도 반등했고 최근 어제 오늘 보면 최근에 보면 중국의 위안화도 상당히 좀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죠. 어찌됐건 그동안의 코로나 제로 정책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어떤 지원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중국의 위안화를 비롯한 미국의 다른 쪽에 있는 화폐 가치의 좀 반등의 좀 추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는 하락했고요. 특히 휘발유 가격은 1년 전 수준으로 좀 돌아서면서 지금 미국 평균 가격이 3.5달러 정도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좀 급한 생각은 들지만 가스 버디 같은 경우에선 잘하면 지금 그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요. 3달러 이하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각 기관들이나 아니면 각 매체들에서 올해의 기업을 좀 선정을 했나 봐요. 어떤 기업이었을까요? 네, 요즘 그 월드컵 시즌 뭐 우리나라 오늘 졌지만 월드컵 맞아갖고 CNBC에서는 지금 큰 이벤트를 벌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종목별 기업 주식 월드컵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2강에서 출발해서 지금 4강에서 두 팀이 좀 살아남았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벅시에스웨이랑 루비통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 있는 분위기거든요. 나머지는 그 TSMC 같은 것들이 좀 올라가 있는데 4강까지 올라가 있고 루비통은 이제 그 8강전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여튼 그런 걸 포함해서 다양한 그 언론 기관에서 이런 걸 발표합니다. 오늘 보면 야후 파이낸스에서 2011년부터 올해의 기업을 발표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코스트코가 여기에 지금 그 올해의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주가의 자체, 주가의 어떤 퍼포먼스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회사의 펀더멘털의 안정성, 성장성, 그리고 혁신성,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기여, 그리고 소비자의 만족 등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역시 코스트코의 가장 큰 수익원은 결국 멤버십이거든요. 물론 올해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 더 많은 사람들이 코스트코를 갔죠. 특히 휘발유 가격 때문에도 많이 간 거 큰 요인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 지금 1억 2천만 명 내에 육박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수익성의 근본이었고 안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선정한 기업들을 보면 이게 주가 측면에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야 저런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갔었나 하는 기업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퍼포먼스가 그리 엄청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 이후에 2016년에 선정된 엔비디아는 그 발표한 이후에 무려 600%가 주가 올라가기도 했지만 그 다음 표를 한번 볼까요? 했지만은요. 2020년에는 줌이 선정됐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줌은 지금 80%가 떨어져 있죠. 작년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선정됐지만 올해는 23%가 떨어졌고요. 타겟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난했지만 지금 보면 정말 저 정도였던 거냐 하는 거죠. 언더아머 같은 거 2014년에 했지만 주가는 아주 형편없는 70%가 떨어졌고요. 아마존도 2017년에 포함 선정돼서 60%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후 알파에서 뽑은 것은 어떤 주식의 측면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혁신 어떤 그런 것들이 포함된 다양한 관점에서 뽑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오늘 특집을 마련해서 최근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5군데 애널리스트 의견을 구했는데요. 오늘도 보면 D.A. 데이비스만 중립에서 $455 제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4군데는 특히 타이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680 수준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연말이 되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 올해 기업들이 좀 나올 겁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특징 종목들 한번 볼 텐데 오늘 뭐 시장 하락한 만큼 크게 밀려난 종목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VFC 코퍼레이션이라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브랜드는 노스페이스가 가장 네. 유명하고 이제 그 신발이죠, 운동화죠. 그 반스로 유명한 건데요. 오늘 실적을 얘기하면서 가이던스를 눈높이를 낮춰놨습니다. 매출이 전부 다 낮췄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주가가 11%나 오늘 급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 중에서 거의 뭐 오늘 유일하게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잉입니다. 보잉이 지난 금요일에도 올라갔거든요. 당시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런 데서 대규모 발주 가능성을 얘기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한 2% 올라갔고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모건 스탠리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리면서 일단 조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직전 어떤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해석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제일 그 당혹스러운 주식은 테슬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이 많고 회사 측에서는 뭐 부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블룸버그나 로이터 통신에서는 분명히 내부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내부자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설하지 말란 얘기까지 하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네네. 신뢰성이 있는지는 그 누구 편을 든다 그러면 기사의 신뢰성이 약간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말까지 했다라고 전했거든요. 기사에 네네. 보면 블룸버그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상해 공장이 12월 달에 생산 감축을 하기로 결정했고 이 시점은 바로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생산 능력 캐파 대비 20% 줄여서 80%만 생산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11월 달에는 판매가 10만 대 이상 나면서 또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상당히 지금 중국 내 상황이 경쟁이 격해지고 네. 있다는 거죠. 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 반영되면서 오늘 주가는 6% 이상 떨어졌고요. 애플은 올해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결국 생산 기지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이번에 중국의 소유 사태 진원지가 바로 여기였기 때문에 결국 애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생산의 기지를 중국 밖으로 계속적으로 속속 옮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인도에도 상당 부분 아이패드 이런 게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노력을 계속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론 11월 달에 최근에 보면 아이폰 14 프로가 조금 생산이 풀렸다는 얘기를 JP모건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뭐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얼마만큼 지금 생산에 이슈가 되냐는 것인데요. 지금 팔리기는 진짜 엄청 팔린다는 겁니다. 지금 아래 그림 하나 그림 더 보여주시면 대기 시간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네. 대기 시간이 그동안의 아이폰 13이라든가 아이폰 12보다 훨씬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이건 첫 주도 마찬가지, 그리고 10주 차가 들어서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는데 더 길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생산에 이슈가 있다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중국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코로나 제로 정책을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네. 최근 들어서 소위 마카오 지역에 있는 호텔 라스베가스. 사실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이 좀 전부 다 마카오에도 가 있는데요. 네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쪽이 주가 좀 반등 시도하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려는 마이크로소프트 시도가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거죠. FTC에서 이거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갖고 이슈가 됐었는데요. 또 뉴욕 포스트에서 또 역시 또 단독이라고가 나온 기사인데 네. 그 내부 그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위원의 의견이 약간 또 긍정적으로 바뀌는 기류가 있다면서 이쪽 기사에 따르면 승인이 결국 허용될 거다. 내기가 기사도 있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코인에서는 2023년에 섹터별로 탑픽 중에 하나로 연브랜즈 레스토랑 업체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뽑았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스타벅스는 지금 주가 올해 특히 한 9월, 10월에 주가 많이 반등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도이체방크에서 이거 상승 여력이 좀 크지 않다 얘기하면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월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물론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내년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다 갖고 계시고 이제 쭉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귀를 여러분들 열어두셔야 네네.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요한 IB들이 내년 1분기를 저점으로 얘기 많이 하고 있다는 거, 특히 뭐 3월 말을 얘기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이치방크는 기관 투자가의 최근 10년 내에 포지션을 조사해봤더니 가장 보수적이라는 얘기죠. 연초에 뮤추펀드가 1.5%의 현금이었는데 2.5%까지 늘어났다는 것이 되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구체적으로 내년 1월 달에 엄청난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토리 펀드의 댄 나일스 많이 아실 텐데 이분은 연말까지 아주 이제 한풀이 같은 급등할 수는 있죠. 네네. 그렇지만 1월에 또 상당히 어려지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새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